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운명의 날이 닥쳐봤고요. 또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외교, 안보, 민생 이런 것들이 큰 고비를 넘을 수도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 두 가지가 국회 본회의에 오늘 토요일 오후 5시쯤 상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확인이 안 돼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뉴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3명의 주요 정치인들 체포조가 발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 국정원장도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런 적 없다 하고 있는 방면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13명의 명단을 다 얘기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 나와서 그것도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결정적으로 그 체표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쪽 얘기에 아마 어제 커다랗게 그 영향을 받아서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어제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의 관건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솎아내고 오늘의 관건을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찬성표가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찬성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했던 한동훈 대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일단 제외를 하면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찬성한다 밝힌 사람은 먼저 육선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죠.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탄핵 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비윤계 사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경선을 다퉜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했던 이제 소장파 5사람 있죠. 김예지, 우재준,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 중이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또 우재준 의원은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뜻을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인지 반대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뜻인지 오늘 아침 그 신문마다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무튼 흔들리고 있는 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그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만 복잡하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반박 또 반박 이중부정문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에 가결표를 던졌던 친한파 18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친한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5명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상의원총회가 뭐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연달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원들은 거의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파로 그렇게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장동혁, 박정하, 정성국, 주진우 이런 친한파 4명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이 4사람을 제외한 한 20명 가까운 친한파 의원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그 친한파 의원들은 20여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속마음이 뭐냐, 꿍꿍이가 뭐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번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했다는데요. 이 상당수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상당수라는 건 뭐야? 왜냐하면은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가결되기 때문이지요. 조경태, 안철수 2사람은 이미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6표만 나오면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탄핵에 반대한다는 친한계 의원들도 국민에게 약속을 좀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런 약속이 좀 나와야 탄핵 표결만은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다는 친한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공감대는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내가 퇴진을 하고 개헌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뭐 거국 내각을 야당이 제안해 올 경우에 그걸 어떻게 검토하고 이 등등 그런 약속을 할 경우에 오늘 있을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내가 반대를 하겠다. 이번만은 반대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또 이제 그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또 열린다는데요. 뭐 거의 시시각각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친한파 의원들 20명,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335 또 어떤 사발통문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가 한 목소리로 지금 뭉쳐있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은 아무튼 이 당론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양심껏 투표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론은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친한계를 비롯한 그 중립지대에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반대한다, 반대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한계 중에서도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사람이 약 5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 50명을 제외한 58명, 그러니까 60명, 이 사람들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 듣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만 이 국민의힘의 당론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당론의 구속력이 약화됐다, 느슨해졌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이 있은 그 여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은 반대하지만 대통령 입에서 오늘 중으로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비상내각, 비상거국 내각, 비상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등이 이 제안하는 그 총리 후보 또는 장관 후보들을 거의 절반쯤 수용하는, 이게 거국 내각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임기 단축, 언제까지만 나는 대통령직에 있겠다. 또 뭐 4년제를 대통령제를 지금 5년에서 4년제로 바꾸는, 그리고 대통령을 2번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약속, 추진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비상거국 내각 이 약속, 그 중에 뭐 셋 다든지 그 중에 최소한 둘이든지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번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어제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동훈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 13명의 체포 지시, 이게 윤 대통령,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바로 그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그래요. 한 90분 만났다는데요. 국정원 1차장이 상부에 자꾸 엉뚱한 정치적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야당과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을 뭐 경질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이어진 것 같고요. 국정원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국정원 1차장이 선임 차장이어서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상황과 아울러 방첩사하고 잘 협조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뿐, 한동훈을 포함한 체포조를 운영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하고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다 수사 배당을 끝내고 이랬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회를 완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류를 했다고 그러고요. 방문설이 퍼지자 야당 의원들이 입구를 봉쇄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